공통적으로 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죠. 플래너는 어떻게 세워요? 하루에 몇 시간 잤어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한 개 이상씩은 빨리 좀 기재하세요. 장난 섞기게 하지 말고. 요즘에 공부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해가 가시죠? 네, 자꾸 이거를 뜯어갖고 선배한테 던지면 얘네가 다 뻥이고요. 수학 문제 풀다 시간 모자랐다는 게 있잖아. 얘들아, 문제 풀다가 한 30분 안 되잖아. 답을 봐. 시간 안 아까워? 시간 안 아까워? 야, 같은 문제 1시간씩 해봐. 아니, 안 그래? 아니, 집에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맨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답지는 그래서 있는 거야. 답지를 꼭 봐. 해서도 꼭 보고 30분 이상 돼서 안 풀려. 언어, 단어를 쉽게 외우는 거 아니야. 단어를 모른다는 건 오히려 부족한 건데 단어가 베이스다. 언어, 영어, 국어, 뭐 어떤 나라의 언어가 됐던 간에 단어는 모든 언어의 베이스예요. 최소한의 단어는 외워야 돼, 얘들아. 단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어. 엉덩이 붙여? 그럼 엉덩이 붙여야 돼. 맨날 싫어, 하기 싫어요. 답이라서 제시 볼게요. 이러지 마. 국어, 문제의 답에 확신이 없을 때 하는 방법. 문제의 답에 확신이 없다는 건 너희들이 독해가 부족한 거야. 능력을 키워야 돼. 글을 너무 세부적으로 빼려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니까 지금 일단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 적기도 하셨지만은 이런 걸 읽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손을 들고 그냥 직접 질문을 하셔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되게 산발적이거든요, 질문이. 예를 들어 국영수 과목마다도 있고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그치? 그 잠에 대한 거, 뭐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렇게 했는데 선배들이 줄 수 있는 답도 있고 없는 답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때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럼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원 선배는 이제 이과고 수학이 졸업할 때 저기 수능에서 몇 등급 나왔죠? 빨리빨리 2등급 나왔고 과학은 어떻게 되셨죠? 6등급 나오셨고, 예. 이렇게 선배가 공부를 3년 동안 해가지고 수학은 2등급, 과학은 1등급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1등급 계속 나오다가 수능 이제 당일날 그렇게 조금 2등급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만의 수학 공부 방법이 있다. 근데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을 선택하고 수2를 할 때 뭐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문과 가실 분도 있고 이과 가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1학년 때 수학 상하라는 걸 공통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근데 수학 상하가 결코 수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하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상하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약간 단어 같은 베이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공식이나 그런 것도 다 외워둬야 해요. 수학을 다 안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부분도 좀 있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머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약간 타고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상하를 무조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문과로 가면 수원이 이제 주 보게 되고 이과로 가면 수2가 주 수학이 배우는 게 되는데 수원은 수2나 그런 걸 배울 때 이것 또한 베이스가 돼요. 나중에 고3에 가서 이 수원을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나는 1등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과는 복잡하게 되고 문과는 이제 간략하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이과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수학을 진짜 공부하고 싶다면 나중에 저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하는 1학년 때
기초를 완전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투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하가 완전하지 않으면 수투를 공략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외에 이제 이과로 진학했을 때 뭐 기하 벡터나 뭐 이런 내용들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이따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마이크를 명지석 오빠한테 넘겨서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이과 다 공통이니까요, 그렇죠? 국어 공부는 고1 올라가서부터 고3 때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문제집은 어떤 게 좋은가요? 일단 문제집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고 각설하고. 얘들아,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니? 원시가 언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냥 뭐 풀고 있니? 네? 풀고 있어? 뭐 많이 풀어요. 태연이 아니? 형이 봐봐, 너희들이 지금 왜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느냐가 아니라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래, 얘들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게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그렇지 않니?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근데 국어 공부에도 자기만의 라인을 정해야 돼. 가이드라인을 일정하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너희들이 틀이 안 잡힌다. 그 틀이 안 잡히게 되면 언제 무너지냐면 고2 중반 때 무너진다. 등급이 떨어진다. 언어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습득해야 돼. 뭐 단어를 얼마나, 그러니까 하루에 얼만큼 외우던, 글을 구조적으로 먹던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빨리 읽던가 독독을 할 것인가. 너희들만의 그걸 체득시켜야 돼. 몸에다. 글을 읽어나간다. 근데 그게 먼저 베이스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언어 같은 경우는. 어휘 능력도 중요하고 뭐 접속사 뒤에 뭐 중요한 거 있고 막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언어 공부의 왕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인강 들으러 오세요. 막 이러고 광고지도 줄 거고. 근데 그것보다 너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한 장이라도 펴봐. 폈지? 그러면 니네가 그냥 문제 읽고 문제 풀잖아. 그게 아니라 글을 꼼꼼히 읽으라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딱 이런 소리 듣게. 아, 쟤 참 공부 똑똑히 한다.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좀 깔끔히 공부를 하라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라고. 그래야지 다음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제집들이 뭐가 있냐면 숨마쿰라우데라는 문제집도 있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세대 때는 미래로가 좀 많이 유행했어요. 미래로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비문학이 부족하면 무슨 사설 문제집 같이 자이스톤이나 메가 같은 것도 풀어봐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 푸는, 너희 또래들 아마 다 같이 풀 거야. 똑같이 푸니까 그때 다 똑같이 쓰는 문제집이 그거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EBS 연계율이 높으니까 EBS를 팔아. 그냥 뚜어지도록 팔아. 작품 나오면 그냥 바로 읽고 바로 문제 풀기. 그렇게 돼야 되고, 수능의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수능이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EBS에 치중을 해야 돼. 네,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어 공부를 그때 선생님이 1차적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어를 지금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과외를 하거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인강을 듣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반이 안 돼요, 반이. 손 내려보시고. 반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근데 국어를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유형을 모르고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몇 문항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은 잘 보는 게 이상한 거지, 그치? 평상시자가 아무리 국어 능력이 있다 한들, 그치? 근데 지금 선배 얘기는 이거예요. 국어가 문학과 비문학과 쓰기와 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치?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비문학, 문학이 따로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섞여져서 결국에는 6월 모평, 11월 모평이 다 섞어서 나오거든? 어법과 쓰기가. 근데 일단은 출제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래도 몇몇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지만은 고1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셔야 돼.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그쵸? 지금 뭐 학교 안 가잖냐는, 그쵸?
그리고 국어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작년도에 고1들이 풀었던 시험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작년도 문제 스타일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듣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어에서도 올해는 듣기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올해 스타일로 약간 버전을 바꿔가지고 작년 문제들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 4회 정도를 이거 풀자는 시간에 맞춰서 그럼 내가 뭐가 약한지가 나와요. 내가 문학이 빵꾸가 났는지 비문학이 빵꾸가 났는지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취약 부분을 안 상태에서 오답 답안지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가 궁금한 사항이 또 생기시면 또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기 어렵지만 질문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야 빨리 얻죠. 그렇지? 추가 그거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원 선배, 과학은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과학은 학교 따라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워낙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1학년에는 그냥 학교에서 했는 대로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다가 과학은 2학년 때부터 이제 제대로 해나가는 건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2학년 때는 너무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뭔가 자기가 잘 나올 전략이잖아요. 수능도 전략이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과학을 말면 대학도 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선택을 해놓고 3개를 선택을 해놔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나중에 대학 갈 때는 2개밖에 안 보는데 3개를 선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걸 진짜 열심히 이제 고3 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과학은. 이과일 같은 경우는 영어나 국어보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을 자기가 1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 이게 등급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와서 처음부터 완전 천천하게 그냥 천천히 자기가 한 문제집을 딱 사서 천천히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집은 문제. 뭐가 좋나요? 문제집은 그냥 EBS 따라가시면 됩니다. 막 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화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뭔가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선생님도 안 알려줘요. 근데 EBS에서 연계해서 수능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안 풀고 만약 내가 들어갔으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 수능에 나왔으면. 근데 어디에도 없고 내용 정리가 안 나와요. 근데 문제를 풀고 틀렸어. 그 다음에 답지를 보면 새로운 게 정보가 있어요. 그게 되게 화학에는 중요하고 물리는 내가 딱 한 문제를 풀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포기해. 물리는 난 아니다. 나는 물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절대 괜히 나는 오기가 생겨서 물리를 하겠다. 피해 봐요 진짜. 낭패예요. 그리고 생물은 그냥 내가 암기에 자신 있고 일단 사람 인체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다. 생물을 하시면 돼요. 지구과는 이건 완전 생 암기인데 그냥 지구가 돌아가는 게 궁금하다.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1, 2학년 때까지는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3학년 때부터는 진짜 열심히를 해야 되는데 1, 2학년 때는 그냥 학교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EBS 말고도 그냥 과학은 딱 그 참고서를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참고서를 하나를 사요. 그러면 어디에서 막 학원 다니고 막 과외하고 막 이러면 참고서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고서에는 없는데 이 참고서에 있는 거. 근데 이걸 내가 주력 참고서로 정했다면 여기 없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뜯어 붙여야 돼요. 단권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하나로 만드는 하나. 자기가 선택한 과학 과목 3과목을 단권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진짜 내용 정리가 그 단원이 이 단원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문제가 뭐가 있고 어떻게 풀고 이게 자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굳이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어떻게 풀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걸 굳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만들면 이제 그렇죠. 인생이 이게 만들어지 망가지는 거. 너무 만들지 말고 적당히 만들면서 참고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과학은 이제 단권화가 되게 중요하고. 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이과 지원하시려는 학생들 중에 지금 선배가 얘기했던 것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딱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 좀 좋을 것 같아요. 과학학은 어디가 좋냐? 아니면은 문제집은 정말 효과 봤던 그런 기본 개념서는 EBS 말고 다른 건 없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대답을 더 해줘. 이과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수업 공부해야 돼? 많았어. 수업 얼마나? 아니 그런 거 말고 범위를 어디까지? 범위는 고1 겨울방학에 수원을 한 바퀴 다 끝나 있어요. 수원을 다 해야 돼. 미쳤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려면 수학 상하를 1학년 때 배울 때 완벽하게 하고 겨울방학 때 수원을 한 바퀴를 예습을 돌리고 올라가라. 이거죠? 일단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학원 2개밖에 안 다녔어요. 과학은 안 다녔고. 그때 수학도 고1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니까 중간부터 지금 당신네들 이 시기에 솔직히 이과를 가고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수학 상이 다 끝나서 있어야 되고 수학 하도 배우고 있어야 돼. 뭔지 알겠죠? 지금 수학 상이 다 끝나. 고등학교 가면 또 이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곱하기 해서 똑같이 있어요. 진짜 다 학급도 다르고 한데 다 똑같이 배우고 지금 나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그만큼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수학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수학을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그런 걔네들을 보지 말고 내가 갈 길을 걸어요. 내가 얘네가 가는 길을 보지 말고 내가 가는 길만 그냥 보고 걸으시고 수학은. 그리고 여름방학엔 상하를 고1 여름방학 상하를 복습을 다 끝내야 돼. 그냥 뭔지 그냥 이게 막 중학교 때 나온 건지 고등학교 때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전 이과를 가고 싶은 이미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1 겨울방학 때는 아까 말했듯이 수원을 다 끝내야 돼. 수원. 그리고 되게 고2 때는 복잡하게 배워 수학 4개를 배우는데 수원, 수투, 기백, 적통 이렇게 배우는데 적분과 통계예요. 이 4개를 1년 동안 배우기 좀 벅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 솔직히 막 수학 중학교 때 그냥 하는 것도 벅차있는데 이거를 1년 만에 다 배운다. 되게 어이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진짜 어이가 없게 진도를 거의 하루에 막 엄청나게 빨리 나가면 한 단원이 그냥 통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마지막 겨울방학 정도에.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약간 진짜 너네는 이걸 우리한테 배웠으니까 알아서 풀어봐라. 이렇게 시험지를 던져주면 진짜 아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OMR 체크하면서 막 OMR 좀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2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수학을 다 잡아놓는데 제일 필요한 시기예요. 이때 안 다 잡아놓으면 이과는 수학이 주력인데 다른 것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수학만 하고 막 만약 등급이 71, 77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떤 대학에서 뽑아주겠어. 아무도 안 뽑아준다. 그러니까 고3 되기 전에 뭔가 이 메커니즘이나 하는 방법, 뭐가 나오고 뭘 배웠고 막 이런 게 고2 안에 다 끝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약 안 하면 고3 때
막 다른 애들 막 수학 진짜 고3 때는 선생님들도 수학 시간에 하다가 이거 다 풀었으면 딴 거 공부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학을 잘하면 너는 자유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과는 짜증나는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안 해놔서 아는데 안 해놓으면 급해요. 뭔가 얘네는 막 영어 공부하는데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풀고 앉아있고 저는 또 답지를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한 문제를 못 풀면 2시간까지 막 풀 정도로 막 집요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수학을 고일 때 안 넣어야 좀 불편한 거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고일 때가 제일 중요한. 오케이. 사탐을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적인 뭐 생활적인 상담도 할 텐데 사탐 공부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고 국산하지 말고. 지금 사탐이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사탐도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일반 사회, 역사, 정치, 법 하고 하나가 아마 윤리 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그거 다 묶어서 일반 사회라고 그래. 역사만 빼고 나서. 근데 역사 덕후들은 분명히 역사를 선택해. 잘하는 애들도 많아.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취사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에 있는 것들. 사회문화 아니면은 무슨 윤리 이런 건 여고들이 많이 배우고 여고 갈 사람들 연애 보면 그리고 정치 이건 취사 선택을 잘 안 하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괜히 또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겠다고 꼭 따로 공부하는 사탐을 만들어서 하지 마. 학교에서 하는 걸 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서 수능에 피곤하다. 지금 3개를 보고 2개를 대학에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선택해봐 얘들아. 역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한국사겠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역사를 공부한다면 역사 영역에서 최소 2개를 고르고 들어가야지 점수를 따는 거라고. 시작부터 공부할 때.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도 나올 수 있잖아. 역사라는 영역에서 바라볼 관점에 연도를 같이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어. 예를 들어서 윤리를 골랐으면 생활과 윤리, 생활과 도덕 그게 뭐 새로 생겼을 거야. 그거를 똑같이 묶어야지. 사회문화가 나왔으면 그래프와 관계된 다른 경제지리 묶어도 상관없어. 지리 영역을 또 따로 본다면 지리 영역을 2개를 묶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탐을 영역에서 한번 봐봐. 너네가 뭐 2개를 골라 같은 영역에서 그 다음 하나를 보험을 듣는 거야. 메인으로 성적을 낼 2과목을 골라. 하나는 예비고. 됐니 얘들아? 만약에 골랐어. 고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과탐하고 똑같아. 단권화 노트 작업을 시작해야 돼.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노트를 분명히 문제집 사면 너희 알잖아. 너희 뭐 많이 푸는 거 완자 아직도 많이 푸니? 이렇게 완자 엄청 푸는 뒤에 보면 막 조그맣게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는 그 단권화된 노트 있잖아. 거기다가 주석 달고 열심히 공부해봐. 그럼 너희 흔적이 남지. 그 흔적이 나중에 수능까지 가. 단권화 노트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고3 때는 분명히 다 문제풀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개념이 여기가 없어. 그러면 바로 책가방에 꺼내서 그냥 단권화 노트 거기 단원 펼치고 바로 볼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거야. 단권화 노트 작업이 돼 있다는 거는 개념 공부가 이미 끝났다는 거고 문제 풀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단권화 노트가 이 친구가 말했듯이 사탐은 솔직히 과탐은 모르겠어. 내가 이과가 아니라서 사탐은 EBS 연계율 그렇게 높지 않아. 내가 체감은 나는 역사에서 2개를 내가 3사를 했어. 내가 솔직히 말해 근현대사, 국사, 세계사를 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체감을 느끼지 못했어.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국사를 포기하고 사회문화를 봤는데 사회문화를 EBS 다 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계율이 없었어. 내가 볼 때 적어도 내가 체감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사탐은 꼼꼼히 봐. 너희 단어 볼 때 반이어 동이어 더럽게 안 외우잖아. 그렇게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탐에서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고. 다 보라고. 여기 조그만 거 그거 하나가 나오니까 그거 하나 틀리면 억울하잖아.
거기 하나 써 있는데 수능에서 하나 틀리면 어떻게 등급 하나 떨어져. 그거 말하고 싶고 뭐 추천해주고 싶은 교과서는 근데 누드 교과서 좋던데. 네, 누드가 되게 괜찮아요. 누드 세계사 같은 경우는 누드 교과서 괜찮고 기본적인 건 EBS를 먼저 사. 왜냐면 원리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스마트 라운드를 사랑했어. 왜냐면 그게 굉장히 두껍거든. 나는 글을 좋아해서 원리로 풀어져 있는 거는 진짜 좋아해.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 스마트 라운드를 2학년 때 항상 들고 다녔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역사마다 그걸 샀고 사회문화도 그걸로 공부했는데 괜찮더라고. 왜냐면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딱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그거랑 보기도 사탐은 이제 충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기출 풀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다 살 거니까. 자이스토리나 내가 하는 지금 현 사설로 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하면 돼. 그래도 엉덩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사탐이 과학 과탐처럼 그냥 들고서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는 이해해야 돼. 나머지는 안 되지. 역사를 갈 애들은 내가 진짜 당부하는 게 역사를 배우려면 이해를 해야 돼. 왜 이왕이 이래서 독살됐고 이런 정치적 압력이 있고 항상 돈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 있지. 역사에서는 항상 돈으로 돌아가. 세계 문화사가 아니라 세계 경제사. 그런 그 정도. 돈 때문에 이건 같은 게 생기는 거야. 역사를 하려면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영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빼고 일단 전달을 했고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더 추가 질문, 과목에 대한 거, 생활적인 거 말고 질문 있어요? 성준이 없어? 저요? 응. 이거 내가 노래가 너무 주시 없어? 번우는? 없어? 순원이는? 주은이는? 아까 저기 떠들더니 강우는 없어? 자, 그 외에는 이제 생활적 상담은요 웃긴 것도 많네요. 고등학교 때 사귀셨나요? 고등학교 때 사귀어도 되나요? 얼굴 봐서 둘 다 사귈 수 없어요. 안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연애를 해봐라. 연애를 꼭 해야 돼. 잘한다. 진짜인가요? 정원 선배 진짜인가요? 넌 사귀어도 된다. 어쩌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으면 사귀어? 너희들이 차던 걔네들이 차던 안도를 겪어야지 너희 성숙이. 썩어봐라고 이거잖아. 썩어봐라. 썩어봐라고. 나는 못했지만 너는 썩어봐라고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질문 많이 나온 게 잠은 몇 시간 잤나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잠은 어떻게 했나요? 정우 선배부터. 저는 7시간 잤습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저는 7시간을 안 자면 그냥 만약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5시간을 자고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2시간 자요. 그냥 막 미술 막 이런 거는 네, 좋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분류 과목만 했기 때문에. 그 7시간을 자서 학교를 가면 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하루에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4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후배들은. 7시간을 자라 이런 얘기들. 분명히 7시간을 자면 훨씬 정신이 맑아요. 이게 아무리 막 내가 그리고 이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마. 나 애들한테 나 5시간 잔다. 저거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막. 이렇게 잠으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나 잘해야 돼요. 진짜 깨어 있을 때나.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해야지. 괜히 이런 잡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공부도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잠이 많다고 이런 것도 걱정할 텐데 걱정해서 끝나면 또 안 돼요. 잠이 많은 애들은. 잠이 많으면 일어나요. 왜 계속 앉아있고 막.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냥 말해요. 잠 졸리면 나갔다 온다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 거. 담배 한 대 피우면 자기 깨져. 네, 그렇죠. 잘 바뀝니다. 숨 쉬고 나오셨다는데 야자는 어떻게 했어요? 야자는 그 강제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딱 해봐요. 그냥 딱 한 번. 몇 시에 끝나요? 한 번 해보고 내가 맞냐 안 맞냐를 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만약 딱 야자를 했는데 저는 야자를 한 번 딱 해본 게 이것도 그냥 강제성이 약간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했는데 넣어가지고 이제 핸드폰만 했어요. 그냥 집중이 안 돼요. 거기 그냥 내가 공부할 장소는 그냥 내 집이고, 약간 불 다 꺼놓고 그냥 이거 램프 하나 켜고 그것만, 그냥 그게 제 공부할 때 환경이라.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찾아요. 굳이 막 어디든 간에 야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야자가 맞으면 근데 효과가 좀 커져요. 야자가 맞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좀 커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잘할 가능성이 좀 큰데, 동선이 짧아지잖아요. 그냥 학교 집 이게 끝인데 동선이 되게 짧아져. 만약 내가 독서실을 다닌다 그러면 독서실을 가기 전에 좀 자고 갈까 이렇게 하면 자고 일어나면 10시. 진짜 일어나면 깜짝 놀라요. 진짜. 내일인가 싶어요. 이 엄마들도 이렇게 장난을 쳐요. 자고 일어나는 차인데 엄마 학교 가야지 이래가지고 6시에 잤어요. 6시에. 근데 일어나니까 8시에요. 엄마가 막 장난치고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보고, 그리고 날도 밝았어요 또 그때. 벌써? 와 신발 다 떨어질 뻔 되게 장난삼아. 네. 수업 시간에 안 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솔직히 여기서 수업 시간 한 번이라도 졸아봤죠. 자잖아. 빨리 안 들어. 왜? 빨리 들어. 다 하잖아. 수업 시간이 뭐야. 나는 고2 때부터 졸았어. 전 중학교 때는 안 졸았는데 고2 때부터 졸았어. 근데 그건 내가 잠 시간이 부족해서.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해? 저요? 8시간. 8시간? 내가 잠이 진짜 많아. 내가 10시간 잤어. 고3 때도 꼬박꼬박 9-10시간 잤어. 절대 따라하지 마. 따라하면 안 돼. 나도 정우랑 같은 논리야. 공부를 무식하게 양으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 효율적으로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걸 다 끝내겠다. 오늘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게 중요한 거야.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잠을 줄이는 것보다 시간도 물론 양도 중요해. 양을 늘리는 거와 동시에 효율도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앉아서 너희들 하는 거 있잖아. 이러고 음식을 이렇게 필립하잖아. 이런 시간을 줄이라고. 이런 시간. 오케이. 의자를 붙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과 후 복습을 매일매일 그날 배운 전 과목을 하는 것과 요일을 정해서 과목별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이 높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과목 수업 듣잖아요. 학교에서 복습에 대한 질문, 복습에 대한 질문. 복습은 한 번 먹어, 2번 먹어, 2번 해. 복습은 야 너희도 어제 본다고 다 시험 똑같이 주면 너희 몇 개나 쓸 것 같아? 망각 그래프 복습 알아?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 이렇게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복습은 꼭 해야 되는 게, 계속 그걸 외운 게 잔재하게 하려면 복습이 최고다. 복습은 항상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지금 질문 나온 거 보면은 요일별로 하는 게 어떤 날 있고 방과 후 전 과목을 하는 게 어떤 날. 근데 나는 후자를 추천하는 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계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은 날이 꽂혔으니까 국어를 다 해야지 이러고 하나 펼쳐놓고 하나만 하잖아. 양이 분산돼. 똑같이 해야 돼. 물론 이과는 수학이 좀 더 올리고 언어, 영어 비중을 조금 낮추는 대신 문과는 똑같아야 되지. 원수의 탐이 다 똑같아야 되지. 정호 선배는 어떻게 복습을 했나요? 용태는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복습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다들
다들 말하잖아요. 어른들. 야, 복수, 예술 복수, 막 이런 거. 저는 잘 안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담배 피라고 그랬나? 담배 피라고 안 했어요? 담배 피라고 안 했어요? 물 마시고 온다고. 남자들 물 마시고 온다고 해요, 물 마시고. 그리고 복습을 안 했는데 저는 그건 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저는 수업 시간에 앉아요. 앉았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요. 앉았는데 전 딱 1시간 자면 절대 이렇게 안 졸리고 그냥 막 하다가 놀고 막 그래요. 근데 수업이 끝나면 내가 적은 거를 보기는 했어요. 한 번은 무조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쉬는 시간에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날렸다. 10분이면 날릴 시간 정도 돼요. 이렇게 날렸다. 그럼 그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준비하느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때라서 봐요. 짧게나마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나와요. 일단은 그 플래너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플래너는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좀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이 이건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만 하면 정말로 살이 찌거나 엉덩이가 커지나요? 나도 찐다 많이 찐다. 엄청 찌죠. 엄청 찐다. 저희 여자애들 고등학교 때 15kg씩 찐다. 15kg는 아니에요. 10kg. 선생님이 고3 때 64kg까지 나왔어요. 네. 왕자님. 왜 그러냐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간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알 거예요. 야자 끝나고 뭐 집으로 오고 이러면서 라면 하나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4끼, 5끼? 6끼? 이렇게 먹잖아.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도시락 먹어. 예를 들어 도시락이 있던 시절에는 아니면 매점에 가서 먹던가. 또 점심시간에 새롭게 또 점심 먹지. 그리고 이제 점심 끝나고 우리 교시 끝나고 나면 또 매점 가잖아. 그리고 야자하기 전에 또 뭐 먹고 집에 와서 또 뭐 먹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먹는 것들을 그렇게 너무 자주 먹잖아. 지금 좀 이상하잖아. 병자 같잖아. 약간. 너무 자주 먹잖아. 그리고 그 먹는 거를 한번 보면 보통 뭐 먹어요? 애들하고 만나면 떡볶이, 햄버거, 라면, 피자, 뭐 컵볶이 이런 거 먹잖아. 그쵸? 밀가루가 살이 제일 많이 쪄요. 영양소도 없고 여러분한테 졸음을 야기시키는 성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떡볶이나 라면이나 쫄면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러분한테 피로감 주면서 굉장히 또 살찌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야. 특히 여학생들. 근데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애들은 선생님은 그랬어. 외모가 막 망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살이 찌니까. 교복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계속. 그러다 교복을 막 구색에 살 수가 없잖아. 그런 거 자신한테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계속 살이 찌는데 보면 그런 것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가 잘 되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되게 망가지고 되게 못생겨지고 막 되게 무지 같고 막 구질구질한데 공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삶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달까? 때문에 여러분한테 식습관을 좀 바꾸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애언을 할 거 없이 뚱뚱한 사람은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지, 태어나기를. 얼굴이 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뚱뚱한 사람은 없어요. 배 나온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먹는 거, 식습관 이 모든 게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식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채나 과일 위주로 많이 먹고 음료수도 콜라나 환타나 이런 거 말고 가능하면 물이나 몸에 좋은 거 자꾸 골라서 먹고 요거트 있잖아요. 플레인 요거트 드링크 있죠. 이게 몇 칼로리야? 그게 100칼로리도 안 돼. 100칼로리야. 딱 플레인이건 딸기즙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초코 들어있는 거라든가 그치? 아니면은 뭐 탄산음료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가 벌써 2배가 확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몸에 좋은 게 뭐냐고 했을 때 당연히 전자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자꾸 먹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거야. 떡볶이 먹으면서 뭐 근데 어떻게 평생 떡볶이 안 먹겠냐? 근데 의식적으로 좀 조절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많이 빠져요 진짜. 난 빠졌어.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선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화수 목표도 이렇게 화수 목표를 진행을 할 건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추가적인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2개만 더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 없어요? 2개만 해. 아무 질문. 성준이가 할 말이 있어서 입술이 됐었거든요. 아니. 없어? 네, 일단 되게 사실은 선생님은 이 선배들하고 더 이걸 하기 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드리지 못한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전달이 좀 안 된 것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테스트룸에 오셔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하셔도 좋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